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충남 예산에 있는 광시중학교입니다. 이게 반세기가 넘는 사립중학교인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골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사가 꽤 깊은 데다 그 위에 뭐랄까 자연하고 아주 특별하게 지내고 있고요. 또 의외로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가 좀 흥미롭게 섞여 있는 곳이죠. 네, 작지만 색깔이 아주 뚜렷하달까? 그렇죠. 특히 학교 안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산다는 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요? 그리고 또 AI 로봇으로 영어를 배운다. 이게 좀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참 재밌는 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그 매력을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뿌리부터 좀 보면요. 1965년에 처음 시작했고 1971년에 지금의 이름 광시중학교가 된 거니까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죠. 지역 교육을 쭉 담당해온 건데요. 50년 이상이요. 와. 네, 교훈이 성실, 근면, 협동인데 참되고 부지런하면 서로 돕자 이거죠. 근데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 이게 그냥 걸어놓은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아, 실제 교육 철학으로 작용한다. 네, 맞아요. 인성교육 또 공동체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그 철학이 혹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좀 나타나는 걸까요? 그 교내 황새동지 이야기는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죠. 천연기념물이 학교 안에 있다는 건 뭐 상징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실제적인 의미가 훨씬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구경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 자원셈이죠. 학생들이 매일 황새를 보면서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고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요. 네, 그리고 학교는 이걸 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황새와 사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특화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전문가도 부르고 토론도 하고. 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에는 환경교육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학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학교 습조성이나 생태공존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와, 대단하네요. 자연과의 교감을 그렇게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 첨단 기술 도입에도 되게 적극적이라는 게 또 신기해요. 충남에서 6번째로 AI 영어학습 로봇 뮤지오를 도입했다고요? 네, 그게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농촌 지역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한계 같은 걸 기술로 좀 넘어보려는 시도 아닐까요? 이 뮤지오라는 로봇이 학생별로 맞춤 대화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능력을 개별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1대1 맞춤 학습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성과가 있어서 2024년에 인공지능 교육이랑 정보교육 쪽 우수기관 표창을 또 받았어요. 와, 환경교육에 이어서 AI 교육까지요? 네, 그러니까 생태 감수성이랑 미래 기술 역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려고 하는 그런 학교의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아우름의 동아리 한마당이라는 축제에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AI로 황새 동화책을 만들어서 읽었다면서요. 아, 네네.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소재인 황새 이야기에다가 최신 AI 기술을 접목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전통과 기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축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뭐 오케스트라, 밴드, 국악 같은 예체능부터 공예, 전래놀이까지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이 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8개 정도 된다고 해요. 와, 많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한테 자신감도 주고 뭐랄까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학생은 오케스트라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아,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근처에 있는 광시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한다고요. 네, 그것도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역에 있는 자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잘 활용하는 거니까요. 유대감도 강해질 거고요. 그렇죠. 서로 돕는 거네요, 이것도.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큰 건 역시 학생 수 감소 문제겠죠. 이게 뭐 광시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농촌 지역 전체의 고민이긴 한데 아, 얼마나 심각한가요? 올해 근처 초등학교 졸업생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광시중학교로 진학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상황이 꽤 어렵죠. 6명 중에 1명이요. 와,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 인근 다른 학교로 가거나 아예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요. 학교 숲 가꾸고 교실 리모델링하고. 맞아요. 주저앉지 않는 거죠. 특별실, 가사실이나 회의실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특수학급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해요. 더 포용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신대섭 교장 선생님도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 인성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생태 공존 교육 이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학교의 강점을 오히려 더 키우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광시중학교는 성실, 근면, 협동이라는 오랜 가치를 바탕으로 황새와의 공존이라는 아주 특별한 생태교육, 그리고 AI 로봇 같은 미래기술 도입, 또 학생 중심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 연계까지 정말 작지만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학교네요. 네, 특히 그 학생 수 감소라는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만의 무기, 그러니까 자연,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인성 이 세 가지를 더 갈고 닦아서 계속 혁신하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이 작은 학교의 이야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광시중학교처럼 자연과 정말 깊이 교감하면서 동시에 또 첨단 기술을 다루는 능력까지 함께 배우면서 자란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은 앞으로 세상을 좀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기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